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갈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수도권 로스쿨의 아주대 인하대 중에서 첫 번째인 아주대학교 로스쿨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입시 요강들 살펴보면서 원서 전략을 짜기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아주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시를 준비하던 현역일 때 굉장히 뭔가 평가 기준이 공정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입시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정량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굉장히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트 점수를 거의 그것만 반영하는 지금의 약간 충북대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또 거물 정치인 중 이제 한 분이 이제 자신의 첫째 아들을 아주대학교 로스쿨에다가 이제 집어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1차에서 바로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학벌 같은 걸로만 정성 점수 주고 이런 식으로 불공정함과 부조리함이 어떠한 정성 점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정한 입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로스쿨에 이제 굉장히 어떠한 이미지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로스쿨 들어가서 뭐 리트 과외를 할 때도,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때도, 만약에 이제 주변에 누가 학교가 별로 안 좋은데 학벌이 낮은데 리트 잘 받고 정량연수 괜찮고 뭐 정성도 쓸만한 게 있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주대학교 로스쿨 추천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내가 정량이라든지 어떤 요소들에 자신이 있지만 뭔가 그 입시 외의 것들이 걱정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지원해볼 만한 학교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주대학교 로스쿨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어떠한 사실이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량만 보는 것이 아니고 2차에 굉장히 많은 이 면접 점수 배정함과 동시에 1차는 단순히 정량으로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불은 2차 면접에서 갈린다라는 이 이야기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요강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리트 점수는 30점 반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질적인 점수 반영 필요 없겠죠. 내부 환산식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PA가 20점 배점 되고 있고, 그 중에 10점 기본 점수로 실질적으로 10점 배점 되고 있고요. 서류 평가는 10점 배점에 실질 기본 점수 0점으로 실질 점수 10점 다 반영되고 있고, 또 여기 어학이 20점에 기본 배점 12.8점에서 7.2점, 그리고 면접 평가는 15점 배점되어 있고 논술도 5점 배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 환산식을 거치면요, 언어에 0.4 곱한 거에 추리 0.6 곱한 거를 더한 다음에 0.8을 곱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환산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언어보다는 추리에다가 2분의 1의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표준 점수에서 언고 추저보다 언고 추저보다 잘 말했네요. 언저 추고가 더 유리한 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가 환산 점수가 굉장히 조금해가지고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되는데요. 이거 한번 체감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리트가 110점이다 하면요, 아주대학교 환산식으로 116점 정도 나오고요. 내가 만약에 리트 120점이다, 17점, 130점이다 하면은 18점이 나옵니다. 어때요? 리트 점수 10점당 실제 환산 점수는 1점씩 차이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학점 굉장히 중요하다. 학점 왜 중요하냐? 우리 학점 같은 경우에도 내부 환산식 따지면요, 이제 GPA 곱하기 20% 곱하기 0.5 더하기 10점 하고 있는데요. 자, 100분위가 100이면요, GPA가 100이면 20점이에요. 근데 GPA가 90이면 몇 점? 19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환산 점수 1점이 리트 점수 몇 점? 10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면요, 내가 리트 130점인데 GPA가 90점이야. 그러면 이게 환산 점수가 누구랑 똑같다? 리트 점수 120점인데 GPA 100점인 친구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를 GPA에서 어이없게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GPA 95 미만인 친구들은 이 리트 점수가 굉장히 높거나, 또는 면접 말빨에 굉장히 자신이 있거나, 또는 면접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학교들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조금 전략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학은 이제 900점 이상이면 다 만점이고, 저는 언제나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토익이 900점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합격자 폭이요. 리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125.2부터 134점까지가 합격자 구간이고요. GPA 같은 경우에는 88.8부터 99점까지가 합격자 구간이었습니다. 이 GPA 88.8인데 리트 점수 10점 깎아 먹어가면서 지원한 친구는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리트 점수에서는요. 이제 꼴등과 1등 사이의 실질 환산 점수 차이가 0.8점, 1점도 채 안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건 되게 재밌는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리트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GPA가 급간 점수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GPA에서의 격차가 리트 점수에 뭔가 영향을 크게 주는 학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주대학교는 어때요? 여기서는 실제로 1.02점이라고 해서 리트 점수보다도 더 많은 폭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트 1등 했어. 뭐 134점 받았어. 근데 꼴등과 0.8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내가 GPA가 88점이야. 그러면요. 리트 125.2에 GPA 99점인 친구한테 질 수도 있다. 그쵸? 뭐 합격은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학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토익도 900점 미만이면요. 웬만하면 다른 요소들로 배수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주대학교 하면요. 면접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게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면접 배점이 굉장히 15점으로 넓게 열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원인을 면접으로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몇 년째 뭐가 원인일까? 이 의문사의 원인이 뭘까? 아이들이 입시 분석하면서 면접의 배점이 가장 넓게 열려있으니까 면접에 대해서만 뭔가 지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서류도 보면요. 10점이나 열려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가요. 정량과 면접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다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오히려 나면요. 아주대학교가 정량도 보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정량이 평균 이상이고 어느 정도 잘 받아가지고 또 1차에서 배수를 많이 뽑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이제 잘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는 합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점수는 그대로 남아서 2차에서 다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내가 면접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빵꾸가 많이 나면 저는 이 역시도 의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저는 한 가지 더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아주대학교는 물론 면접이 15점이니까 가장 중요하겠지만 서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서류 때문에라도 의문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문사는 면접 하나만이 원인이 아니고 서류에서도 일부 정성 점수를 깎아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정량 점수 완전 저정량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아주대학교 1차를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정량을 가지고 있는데 서류도 정말 만점에 가깝게 시간과 어떠한 비용 투자해서 굉장히 완성문을 잘 쓰고 면접 또한 이제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착실하게 훈련받고 공부했다.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면요. 충분히 122.5로도 10점 차이 충분히 극복하고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격자 구간 보면요. 우리 1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량으로 입장권 배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정말로 정량 위주로만 학생들을 뽑으면요. 이런 식으로 합격자 분포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구간으로 좁혀져서 몰리는 게 일반적인 정량대학교들의 그래픽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 어때요? 116.2부터 해가지고 130.2까지 쭉 열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합격자 분포 하위 90% 지점은 121점까지 내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아주대학교에서 정말 서류가 중요하지 않고 정량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요. 사실 이 아래 꼬리에 있는 친구들 이미 1차에서부터 다 아무리 배수를 넓게 줬다고 하더라도 다 컷을 당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래 꼬리도 그렇고 합격자 분포의 하위 90% 구간도 다 위로 올라왔을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길고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다? 1차에서 실제로 서류 점수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고 여기서의 격차로 이미 1차에서부터 뒤집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아주대학교 서류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다. 여기 서류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 최종 합격으로 오니까 어때요? 아래 꼬리가 싹 다 잘렸고요. 그쵸? 그 다음에 평균 점수라든지 윗꼬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 2차에서 뭔가
정량 순으로 자르는 어떤 제3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면접 점수 15점이 중요하겠죠? 근데 대체로 고정량, 고정성인 친구들이 그대로 면접도 똑같이 잘 준비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정량이 낮은데 면접을 잘하는 친구의 수보다 정량이 높은데 면접을 잘한 친구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대로 상향이동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면접 점수만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아래 꼬리에 있었던 친구들도 어쨌거나 1차 안에서 인으로 들어왔으니까 면접을 정말 잘했으면 아래 꼬리가 더 길게 빠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에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 점수는 15점이고 서류 점수는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량 점수의 어떠한 그 격차가 더 많이 나서 벌어진 현상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출신학고 고려대가 제일 많고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동국대, 서강대, 아주대, 경찰대 순으로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주가 뭐 서류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정량 점수 다 고루고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포는 어떤 학교를 선호한다, 어떤 학교를 비선호한다라는 결과라기보다는요. 이게 대체로 학벌이 높은 친구들일수록 리트 점수도 높고 학점도 잘 관리하고 정성 요소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배치가 되고 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무리 잘 뽑아주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정성 반영 비중이 적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교 끌어줄 만한 동력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자교 특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보다 약한 게 아무래도 당연하겠다. 다만 내가 정말 정량도 높고 정성도 높고 이제 육각형 인재인데 뭔가 학벌이 조금 낮다 하면은 이렇게 아주대학교와 같이 출신 분포 다양하고 1단계, 2단계 어떤 성적 이제 배점상 되게 공정해 보이는 학교는 굉장히 좋은 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신학부도 한번 보면요. 여기는 또 재밌는 게 공학계 친구들이 인문계 친구들이랑 숫자가 비슷하다.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뭐 지정학적 특성도 우리가 고려해볼 법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모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뭐 GPA 따기에도 불리하고 정성 같은 경우에도 살리기가 어려운데 어느 학교에서 이공계를 좀 많이 뽑는다,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면요. 그 학교로 모수가 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게 모수가 쏠리면서 이만큼 이공계 친구들도 비율에 맞게 더 많이 뽑힌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딱히 어떤 학교를 많이 뽑고 어떤 학교를 이제 차별하고 이제 이런 거는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전공에 따라서도 뭔가 선호라든지 비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 125.2가 이제 작년 최종 합격 점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다 125점 이상에서 129.7, 129.8, 134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어도 리트가 한 127도 너무 낮아. 129에서 130 정도 이상이어야 좀 내가 안정적으로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아주 살짝 실수해도 눈 감아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안정적인 점수다, 안정적인 정량 점수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아주가 2차 면접이 15점이어서 정량 가지고 우리가 안정이다 뭐다 평가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정말 잘 준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리트가 129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뭐 GPA 97 이상이면서 토익 900 이상인 친구들이 정량 배수 가지고 뭐 배수가 3배수 밖으로 밀려도 4배수 밖으로 밀려도 그래도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 그 점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도 보면요. 우리 학업 역량에 대해서 1500자, 자, 비문 파트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장래계와 계획, 여기 증빙, 천자 배점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2500자 배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는 우리가 뭐 증빙으로 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문 파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학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문 파트가 증빙 파트보다 더 글자 수가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증빙 파트에는 글자 수가 10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자씩 활동 내겠으면 끝나겠죠. 그쵸? 해서 증빙이 많은 친구들은 아주에서 서류 그래도 꽤 보고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서 성적표 이야기를 최대한 글자 수를 아껴 쓴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뭐 장학금 이야기라든지 뭐 또는 뭐 수업 외에 어떠한 수학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들을 여기다 우겨 넣으면은 서류 점수에서 그래도 1, 2점이라도 더 배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보면요. 자, 아주대학교는 면접 때다. 실제로 우리 면접 점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결과론적 분석으로 알 수가 있고, 또 면접 배점이 15점으로 굉장히 가장 많음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류 점수도 사실 10점이나 배점되고 있고,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의 급간들 고려해봤을 때 1차에 분명 서류 점수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2차 합격자의 어떤 합격자 분포가 그대로 상향 이동한 것을 봤을 때 서류 점수가 1차에서는 파괴적이어도 2차에서는 그렇게 파괴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전략적인 원서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1단계는 거의 정량이다. 자, 1단계 거의 정량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류 또한 본다. 서류의 중요성이 왜 자꾸 여기서 폄하되는지 모르겠다. 1단계에서 저는 서류에 이 파괴력이 은근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썰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쓰면 좋느냐. 자, 리트가 127.5, 이거 좀 위험해. 129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학점이라든지 영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쓰면 굉장히 정량 면에서 안정적이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1차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고, 자, 1차 합격하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진다고요? 면접으로 의문사하는 구간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면접은 정말 잘해야 된다. 단순히 말빨이 좋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로스쿨 지원한 친구들의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높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그냥 내가 교수님들이랑 뭐 농담하고 하후 웃고 그 말에 잘 대답만 하는 게 평균이 아닙니다. 이 면접 문제에 대한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그 논리에 맞게 어떤 찬반 입장을 선택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펴고 교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논리가 어떤 논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거나 흘려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면접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이 면접을 잘 본다는 친구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궤변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논리적인 답변이 아닌데 본인이 그래도 말빨로 이제 어떻게든 답변을 이끌어내니까 뭔가 이걸 논리적으로 뜯어봤을 때 안에 아무 논리도 없는데 그냥 말로 퉁치고 넘어간 거죠. 이런 친구들은요, 내가 면접을 잘 봤는데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궤변은 면접에서 이제 뭐 점수를 깎아먹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출신 학부가 스카이가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반박 아까 했죠. 우리 어쨌거나 정량 점수를 기반으로 좀 많이 반영하고 거기다가 파괴력 있는 서류 점수까지 더해서 1단계 학생들을 뽑고, 대체로 이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출신 성분들도 다양했기 때문에 반드시 스카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량 요소 빵빵하다 하면은, 정량 점수 빵빵하다 하면은 써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스카이가 아닌, 이거 제대로 써져 있네요. 스카이가 아닌 사람, 그렇죠? 스카이인 사람이 아니고 스카이가 아닌 사람 써볼만 하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쓰면 불리한가? 자, 1단계 통과하고 정량으로 이제 우겨놓고 내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광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광탈합니다. 면접 점수 정말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해야 우리가 아주대학교 이제 좀 의문사 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32살 이상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떤 학교에서의 입시 기조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아마도 이제 이 나이가 많은 분들, 3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정량 점수 괜찮고 정성에서도 빵꾸 없고 면접 잘하시는 분들은요, 있었으면 뽑혔을 겁니다. 이거는 모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30대 이상이 32세 이상이 한 명도 없었네? 그럼 나 33살인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단순 모수의 문제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아주대학교 정량 경성만 있으면 딱히 외부적인 배경적인 것들은 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우리 이어서 인하대도 마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